각막하고 간하고 신장은 내가 실제로 뺐다. 너네 적출하겠다. 실적 안 나오면 배 태워서 바다로 보낸다. 이것은 영화 대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 내부에서 오가는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지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민간 탐정입니다. 지난 3년간 캄보디아 납치 사건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인신매매, 장기밀매, 성착취, 마약, 그리고 국가의 무기력한 대응.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캄보디아에서 실종 신고된 한국인은 13명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220명, 2025년 8월까지 이미 330명. 하지만 이것은 공식 통계일 뿐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 정보원들, 즉 휴민트 네트워크에 따르면 실제 실종자는 최소 10,000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가족들이 신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충주댐에서 남자 하반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상반신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하반신만 발견되는 사건이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하반신만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장기를 적출한 후 시신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신장, 간, 심장, 각막. 이것들이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장 하나에 1억 원, 간에 5천만 원, 심장에 3억 원.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수원 지동초등학교 인근에서 150명 실종설이 있습니다. 경찰은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제 정보원이 전해준 이야기로는 인육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믿기 힘드십니까?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지옥으로 끌려가는지, 그리고 왜 국가는 침묵하는지. 저는 민간 탐정입니다. 20년간 실종자 찾기, 사기 사건 추적, 기업 정보 조사, 부정 배우자 조사 등을 해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고 사기꾼을 잡아내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 하지만 캄보디아 사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2022년 가을 한 어머니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아들은 27살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김민수라고 하겠습니다. 가명입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10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버텼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배달 아르바이트.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급은 2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 나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데 여기 돈 진짜 잘 벌어. 카지노 쪽 일인데 관심 있어? 민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카지노 운영 보조야. 손님 응대하고 칩 정리하고 그런 거. 월급 500만 원에 숙식 제공이야. 3개월만 하면 1,500만 원 모을 수 있어. 500만 원. 민수에게는 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나도 갈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추천해 줄게.
비행기표만 끊고 와. 민수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캄보디아 가서 일 좀 하고 올게. 거기 월급 좋대.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캄보디아? 거긴 위험하지 않아? 아니야. 친구가 있어. 괜찮아. 민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푸놈펜으로 향했습니다. 사운드 비행기 이륙 소리. 처음 사흘간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 여기 날씨 좋아. 숙소도 괜찮아. 일은 어때? 응, 내일부터 시작한대. 걱정 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넷째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카카오톡은 읽지 않음으로 표시됐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어요. 경찰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해외 실종 사건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외교부로 연락하세요. 외교부에 연락했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연락하세요.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신고는 접수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즉시 휴민트를 가동했습니다. 휴민트, 즉 휴먼 인텔러전스. 사람을 통한 정보 수집입니다. 20년간 쌓아온 인맥.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퍼져 있는 정보원들. 전직 경찰관, 브로커, 택시기사, 호텔 직원, 현지 교민. 저는 이들에게 민수의 사진과 정보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시아누쿠빌에 있습니다. 망고 단지라는 곳입니다. 망고 단지. 캄보디아 남부 해안 도시 시아누쿠빌에 있는 대규모 범죄 단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카지노 리조트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었습니다. 망고 단지는 하나의 타운이었습니다. 면적은 약 10만 평방미터. 축구장 14개 크기입니다. 내부에는 카지노, 식당, 이발소, 편의점, 심지어 병원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작은 도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높이 4m의 철조망 위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50m마다 설치돼 있었습니다. 무장 경비원이 200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출입구는 하나뿐. 24시간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제 정보원이 전해준 내부 상황은 이랬습니다. 첫째, 길들이기. 새로 도착한 사람은 공항에서 바로 차에 태워집니다. 카지노로 갑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망고 단지로 향합니다. 도착하면 휴대폰을 압수당합니다. 여권도 압수당합니다. 나중에 돌려줄게.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야. 그리고 방으로 안내됩니다.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습니다. 10명이 한 방에 갇혀 있습니다. 침대도 없습니다. 바닥에서 자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23일간 무조건 폭행당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뺨을 맞고 발로 차이고 몽둥이로 맞습니다. 왜 때려요? 저 일하러 온 거잖아요. 닥쳐. 여기선 내 말이 법이야. 왜 때릴까요? 기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저항할 의지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폭력 앞에서 무너집니다. 자존심이 사라지고 자아가 무너집니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애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가스라이팅. 폭행이 끝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우리 조직 사람이야. 여기서 일해서 돈 벌어야 해. 돈이요? 월급 5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줄게. 근데 일을 해야 받지. 실적이 안 나오면 못 받아. 무슨 일인데요? 전화하는 거야. 한국에 전화 걸어서 돈 받는 거. 보이스피싱입니다. 저 그런 거 못해요. 범죄잖아요. 못해? 그럼 여기서 평생 살든가. 집에 보내주세요. 보내줘? 웃기네. 너 여기 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300만 원이야. 그거 갚고 나가야지. 비행기표는 제가 샀는데요. 비행기표만 있으면 돼. 픽업비, 숙소비, 밥값 다 내가 댔어. 갚아.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반박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옆방에서 일부러 비명소리를 들려줍니다. 아, 살려주세요. 구타 소리, 고함, 그리고 갑자기 탕, 총소리, 정적. 다음 날 그 사람은 사라져 있습니다. 어디 갔어요? 시끄러워서 정리했어. 너도 저렇게 되기 싫으면 이래. 실제로 죽였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연출일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모릅니다.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공포에 질려 순종하게 됩니다. 셋째, 강제 노동.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투입됩니다.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명단이 주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의 전화번호 리스트입니다. 스크립트도 주어집니다. 외워야 합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오은행입니다. 대출 승인되셨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청입니다. 고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습니다. 안전 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하루 목표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어치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밥을 줍니다. 라면 하나와 김치 조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 24시간 내내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화장실도 감시받습니다. 5분 이상 가면 끌려 나옵니다. 넷째, 재판매. 실적이 계속 안 나오는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직에 팔아넘깁니다. 사람을 상품처럼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 새끼 실적 안 나와. 너네 데려가. 얼마 줄래? 300만 원. 200만 원. 좋아. 가져가. 손바닥만 한 종이에 서명을 받습니다. 계약서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더 악질적인 조직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도 실적이 안 나오면 또 팔립니다. 이렇게 3번, 4번 팔려다니다 보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다섯째, 최종 단계. 그래도 쓸모가 없으면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갑니다. 시아누쿠빌 앞바다. 거기서 장기를 적출합니다. 신장 하나에 1억 원, 간에 5천만 원, 심장에 3억 원, 각막도 팔립니다. 한쪽에 500만 원, 시신은 바다에 버립니다. 상어밥이 됩니다. 혹은 하반신만 잘라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왜 하반신만일까요? 상반신에는 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를 적출한 후 상반신은 소각하거나 바다에 버립니다. 하반신은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한국으로 보내 유기합니다. 충주댐에서 발견된 하반신. 그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저는 이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탈출한 피해자들의 증언, 내부 정보원의 제보, 그리고 현지 조사. 각막하고 간하고 신장은 내가 실제로 뺐다. 이것은 조직원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한 말입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장기를 적출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피해자의 지옥.
남성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투입됩니다. 그렇다면 여성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성착취입니다. 여성 피해자는 카지노 접대부나 유흥업소로 팔려갑니다. 너 예쁘네. 카지노에서 손님 응대해. 저 그런 거 못해요. 못해? 그럼 여기서 썩든가. 여성 피해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카지노로 가든지 유흥업소로 가든지 아니면 더 끔찍한 곳으로 가든지 대부분은 카지노를 선택합니다. 그나마 나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카지노 접대부도 지옥입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의 손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술을 따라주고 웃어주고 손님이 원하면 방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거부하면 폭행당합니다. 이년아, 돈 못 벌어오면 밥 없어. 그리고 마약을 투여받습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헤로인. 처음에는 강제로 투여합니다. 이거 맞으면 기분 좋아져. 일도 잘 돼. 싫어요. 닥쳐. 판례 놔. 주사를 놓습니다. 처음엔 무섭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맞다 보면 중독됩니다. 마약은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현실을 잊게 해줍니다. 한 번만 더 스스로 찾게 됩니다. 조직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독되면 저항할 힘이 사라집니다. 타성에 졌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미 망가졌어. 그냥 이렇게 살자.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값을 요구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겁니다. 조직원이 딸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겁니다. 엄마. 아니,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야위었어? 엄마 나 여기서 못 나가. 돈 보내줘야 돼. 돈? 얼마? 3천만 원. 뭐? 3천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조직원이 전화를 가로챕니다. 어머니, 제 말 들어보세요. 따님이 여기 오는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빚도 졌고요. 3천만 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빚이요? 무슨 빚이요? 숙식비, 교통비 여러 가지요. 어쨌든 3천만 원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영상이 딸의 얼굴을 비춥니다. 누군가 딸의 머리채를 잡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안 돼요. 보낼게요. 보낼게요. 가족은 돈을 모읍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립니다. 전세금을 빼서 보냅니다. 3천만 원을 송금합니다. 보냈어요. 이제 우리 딸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따님이 여기서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추가로 2천만 원 더 보내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이미 보냈잖아요. 그건 이전 빚이었고요. 이건 새로운 빚입니다. 안 보내주시면 따님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 어떤 가족은 파산할 때까지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돈을 받은 후에도 여성을 계속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뜯어낼 수 있는 한 계속 뜯어냅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그때서야 버립니다. 마약 중독 상태로 거리에 내던지거나 장기를 적출한 후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왜 캄보디아일까요? 왜 하필 이곳에서 이런 범죄가 성행할까요? 답은 세 가지입니다. 중국 자본, 부패한 경찰, 그리고 정치적 묵인. 첫째, 중국 자본. 캄보디아는 중국의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항만, 공항, 댐, 발전소. 모두 중국 자본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시아누쿠빌은 사실상 중국 도시가 됐습니다. 간판이 중국어입니다. 식당도 중국 식당입니다.
화폐도 위안화가 통용됩니다. 중국 기업들이 땅을 사들이고 카지노를 짓고 리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단속받은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삼합회, 흑사회, 14K. 이들은 중국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자 동남아시아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국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자 라오스로 이동했습니다. 라오스도 단속하자 미얀마로 이동했습니다. 미얀마마저 위험해지자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 정착했습니다. 왜 캄보디아였을까요? 둘째, 부패한 경찰. 캄보디아 경찰은 150달러, 한화로 약 20만 원이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체포된 사람을 풀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범죄 조직을 보호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정보원이 직접 목격한 사례입니다. 새벽 2시에 정보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새벽 4시에 단속 나온다고요. 조직은 즉시 피해자들을 다른 건물로 옮겼죠. 트럭 10대를 동원해서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텅 비어 있었어요. 경찰은 이상하네, 정보가 잘못됐나? 라며 그냥 갔어요. 누가 정보를 흘렸을까요? 경찰입니다.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이 일부러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경찰은 범죄자의 파트너입니다. 셋째, 정치적 묵인.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훈센 총리가 독재적으로 통치해왔습니다. 훈센 총리는 중국과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중국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설령 그것이 범죄 조직의 돈이라 해도 말입니다. 훈센 총리의 고문 역할을 하는 인물 중 하나가 87년생 중국계 캄보디아인입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프린스 그룹이라는 대기업을 운영하며 카지노, 부동산,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 조사에 따르면 이 사람은 범죄 조직에 자금을 대고 있었습니다. 망고 단지를 포함한 여러 범죄 단지의 배후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이 사람을 기소하고 자산을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센 총리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캄보디아는 범죄의 천국이 된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해도 폭행해도 죽여도 문제 없습니다. 경찰에게 돈을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눈 감아줍니다. 왜냐하면 중국 돈이 필요하니까요. 이것이 캄보디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제약. 대사관은 주재국의 법과 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사관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수색할 수도 없고 범죄 조직을 체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납치됐다고 항의해도 캄보디아 정부는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현지 한인들이 스스로 자경단을 조직했습니다. 국가가 우릴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지키자.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합니다. 5호 단지는 위험하니 가지 마세요. 누가 실종됐다는데 혹시 목격한 사람 있나요? 탈출 루트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이 자경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탐정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우리 청년들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갈까요? 왜 월급 500만 원이라는 말에 속을까요? 순진해서? 어리석어서? 아닙니다. 절박해서입니다. 그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MZ세대는 역사상 가장 힘든 경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X세대도 IMF를 겪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값은 쌌습니다. 물가도 낮았습니다. 취업도 그나마 쉬웠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서울 원룸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모든 게 비쌉니다. 대학 등록금은 연 700만 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100군데 넣어서 한 군데 붙으면 다행입니다. 취업해도 월급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세금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원 남짓. 여기서 월세 60만 원 내고 밥값 30만 원 쓰고 교통비 10만 원 쓰고 통신비 7만 원 내고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라고.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절박합니다. 한 방을 꿈꿉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몰빵합니다. 주식에 몰빵합니다. 코인에 몰빵합니다. 이번에 대박 나면 인생 역전이야. 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돈만 날립니다. 그리고 더 절박해집니다. 그때 범죄 조직의 달콤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캄보디아에서 6개월만 일하면 3천만 원 벌 수 있어. 통장만 빌려주면 100만 원 줄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청년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알면서도 도박을 걸어버립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운이 좋을 거야. 나만은 성공할 거야. 그렇게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 어딘가에서 우리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폭행당하고 굶주리고 성착취당하고 장기를 적출당하고 있습니다.